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셔야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개소 발칵 뒤집혔다. 중개소마다 무더기 계약 취소, 집값을 띄우기 위하여 신고가 거래 후에 장기간 끌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단지마다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되파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직이 쓰이며 줍줍이나 미분양을 계약했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의 은행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발칵 뒤집혔다. 중개소마다 무더기 계약 취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계약서를 쫙 찢는 모습입니다. 이제 매도자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매도자 계약 취소 그리고 매수자 계약 취소. 이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거 보니까 매도자 집값 띄우려고 일부러 계약 취소한 사례가 지금 엄청나게 적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몇천 건이에요. 몇천 건. 여러분들 한두 건만 갖고도 집값은 폭등하잖아요. 그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보세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집값 띄우기, 국토부 기획조사. 이거 지금 철저히 이번에 조사 들어갈 거예요. 특히 강남이 많아요. 이게. 강남 띄우기. 왜냐하면 강남은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자기 집값을 띄우려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습도 많아요. 매도자 매수자 간에 뭐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중개인들도 같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아무튼 별의별 건이 다 조사됩니다. 강남 띄우기. 압구정 현대. 자, 160, 전용 169면 되게 크죠? 45억 했던 게 55억. 49억밖에 안 했던 게 갑자기 58억. 이것도 하락장세에서 7개월간 13억이나 떨어졌는데 다시 또 하락장에 10일 만에 8억 급등. 그래놓고 뉴스는 뭐 혼전한다고. 아니 이렇게 미쳤다고 이 가격으로 잡겠어요? 지금 폭락장인데. 자, 그 다음에 45억이 58억. 이렇게 거래한 다음에 이렇게 45억짜리 58억 거래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7달 만에 취소.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상당수가 자전거래, 집값 띄우려고 길게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부동산원이 이렇게 했어요. 허위 신고가 계약된다. 야, 허위로 신고가 계약이 된 거죠. 신고가. 아주 최고가 계약. 그러면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네. 그런 다음에 계약도 안 하고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38,227건 중 1,086건. 이거 엄청난 물량입니다. 솔직히 100건 가지고도 집값은 대폭등하거든요. 1,000건.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뭐 집값 뛰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아마 집값 뛰었을 가능성이 커요. 집값 띄우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장기간 끌고 가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신고가를 자꾸 반복시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신고가 찍어놓고 포기. 신고가 찍어놓고 취소. 100배상도 안 합니다. 이건 짰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자, 집값 상승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반등했다더라 해갖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한두 건 폭등, 시세 교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거죠. 자,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한답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건 띄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채가 같이 뛰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갖고 계신 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이분들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강력한 처벌 하겠다고 아예 원희룡 장관도 말하잖아요. 기존 솜방망이 처벌을 확대하겠다. 자, 이제 집값 다시 하락하자 매수자 계약 취소. 이번에는 매수자가 이제 계약 취소. 왜? 지금은 전형적인 하락장세니까. 자, 매수자 계약 취소. 지금 강남도 취소하고 있고요. 한번 분석해보고 그 어떻게 파기했는지 종류도 알아보자고요. 먼저 한보 미도맨션 38억짜리 이 매수자가 이거 취소하게 되면 3.8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도곡렉스 39.5억인데 매수자가 3.9억 포기하고 이거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반포 아리팍 43억. 자, 매수자 4.3억 포기해버렸어요. 왜? 계속 떨어지는데 차라리 이거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들은 집값 떨어지면 막 10억, 20억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분석. 2021년 매도자 취소. 꼭지에는 매도자들이 많이 취소했습니다. 왜? 올라가니까. 또는 아까 집값 띄우기 위해서 취소하는 사례.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지금은 매수자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이게 특징적인 게 고가, 비싼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강남 같은데. 15억 초과 무려 22.7%예요. 한마디로 비싼 아파트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크죠. 취소 원인. 자, 그런데 이번에 집값 다시 하락. 이제 매수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짠다라는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매도자는 거의 고의성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취소 원인이 집값이 또다시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시장, 뭐 금리도 불안하고 이게 불안한 거야, 너무나. 파기의 종류, 매수자가 계약 파기,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떨어지니까 당연히 파기하겠죠. 당첨 후에 미계약, 이것도 있어요. 청약에 당첨한 다음에 그냥 포기하는 게 아예 그냥 포기 안 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고가 아파트 매수하고 곧바로 되팔기 하는 거죠. 왜? 아, 잘못 잡았구나. 그냥 끌고 가자니,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되팔기. 집값 떨어지자 바로 매도. 근데 이 경우는 또 취등록세도 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겠죠, 사실상.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계약 취소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왜 일어나? 이게 급등했던 게 그냥 진짜 거래가 돼서 정상적으로 급등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띄워서 급등한 것들을 지금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장관이 직접 나서겠어요. 자, 계약 취소. 특히 매도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매수자의 경우는 불법적인 요인이 거의 없어요. 매도자가 많지. 자, 집값 상승.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기대감이 커져서 그냥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자전거래 하려고 집값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계약 신고 후에 오랫동안 끌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자, 이제 매수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니까 지금 취소하는 거예요. 집값 계약을 했는데 내가 싼 줄 알고 계약했는데 그 옆에 봤더니 10%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하락폭이 더 커져 버렸어. 그래서 계약금 포기. 두 번째는 청약 당첨. 계약을 안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고 줍줍도 됐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계약을 안 해. 바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나는 내년에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높지만 올 여름 지켜봐야 하는 게 여름만 되면 올라갔어요, 집값이.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사업 집값 폭등시킨다. 같이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먼저 여기 보세요. 이게 0입니다. 0. 0인데 자, 2017, 18, 19, 20, 21년까지 집값 대표적인 상승장인데 진짜 여름만 뛰었는지 보자고요. 자, 많이 올라왔네요. 8.2 대책. 여름에 뛰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9.13 대책. 여름에 뛰니까 9.13 대책이 나온 거예요. 자, 11 대책. 얘는 여름부터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한 9월, 10월 달 많이 뛰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7.10 대책. 7.10 대책. 집값 진짜 엄청 많이 뛰었죠. 여름이죠, 역시. 또 그 다음에 21년 6.17 대책. 어떻습니까? 이 대책이 나온 게 하나같이 6자, 7자, 8자, 9자 거의 여름에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집값이 하락폭은 줄고 있어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줄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해 여름에 치고 올라가면 여름에 또 반등하는 거죠. 얘들처럼. 물론 작년에는 여름에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으니까. 이런 또 징크스가 또 벌어질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지만 저는 내년의 확률이 높다. 자, 여기 임대주택 사업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키고 망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90, 여기 지금 10,000건, 9,000건밖에 없는데 임대주택 사업 그전부터 있었지만 더 활성화해버리는 바람에 여기 보세요. 79,000건, 69,000건. 세상에 이걸 다 아파트를 갖다 한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1원도 세금 안 내고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를 매수한 거예요. 특히 재벌집 사모님들이 막 쓸어 담았죠. 이러니 집값이 안 뛰겠어요. 이래놓고 집값 잡겠다고
개가 웃을 일이에요. 집값 잡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번 정권은 어떻냐? 다시 이걸 또 부활하겠대요. 아파트 취소했는데 이걸 부활하겠다는 것은 집값 잡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아파트에 다시 부활시켰다? 이거는요, 누가 뭐래도 진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참 걱정되네요. 자, 이제 부동산 반등 부추기는 세력들 조심하자. 선동과 부추김, 누가 집값으로 장난하냐? 자, 부동산 지금 막 반등한다고 뉴스 막 도배질해요. 솔직히 시세 보면 폭락이거든요. 아직도 뭐 0.02까지나 올라오고 0.00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만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0.2, 0.3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폭락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뛴다고 반등한다고 누가 부추기나 아예.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세력들 보자고요. 먼저 건설사가 많이 쇼를 합니다. 분양에 성공하려고 언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도 인상해가지고 제대로 받으려고. 왜? 집값이 뛴다고 해야 미분양이 안 나니까. 언론들 보세요. 건설사와 한몸뚱이로 집값 상승을 강조해야 미분양이 안 나오고 건설사한테 플러스 되거든요. 꼭 어떤 아파트 미분양 이거 선전하려고, 이 분양 선전하려고 그 주변에 호재가 어떻네, 그 집의 집값이 어떻네, 이만큼 포장한 다음에 얘를 소개하는 게 관건이죠. 전문가들도 여기 끼어들어가. 영업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 유튜버들, 카페, 법인, 부자들 하나같이 집값 뛴다고 막 폭등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용 보자고요. 분양을 유도합니다. 지역별 호재 강조하면서 분양 유도, 강남 불패, 상급지 매입 유도, 반등장을 강조해요. 자꾸 지금 반등하고 있다. 상급지 지금이라도 매입해라. 강남은 불패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금액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게 강남인데. 자, 못난이도 유도합니다. 지금 못난이 특히 분양 관련돼서 고분양가, 이 미분양, 아파트도 아닌 비아파트 분양 이걸 유도한다. 왜? 그래야 이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키면 자기들 분양한 것도 저 유리하거든요. 피해자가 누구냐? 특히 공부만 잘했고 머리만 잘 돌아가지 아직 철없는 2030 젊은 층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하락 중에 지금 하락 과정인데 매입하고 영끌하고 갭 투자하고 꼭지에서 당했으면 이번에는 안 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근데 더 똑똑한 줄 알아요. 막 50대 60대 부모님들 세대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부동산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부동산에 무지예요. 무지한 사람들. 불안하니까 매입하는 거예요. 속아서 매입하는 거고. 실거주를 강조합니다. 에이, 나는 실거주인데 지금 매입하면 어때? 뭐 매입할 수 있죠. 비싼 가격에 매입. 결국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다 후회합니다. 나이 먹고. 이런 거 끌고 갔다고. 자, 이제 매수자, 매도자 잘못 판단하는 사례. 자, 다시 맞붙은 집값 논쟁. IMF 수준 대폭락이다. 아니다. 서로의 줍줍 찬스다. 뭔 놈 줍줍 찬스입니까 지금. 자, 아무튼 지금 매도자들. 지금 집을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하지? 뭘 걱정하세요. 매주마다 시세도 나오고 유튜브 뭐 저기 뉴스도 나오고 기사거리가 넘쳐나는데. 아, 팔고 있다가 좀 대충 월세 살다가 집 사면 얘보다 내 거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는데 뭘 걱정해요. 여기는 강남이니까 덜 떨어질 거야. 뭘 덜 떨어집니까? 더 떨어집니다. 강남이. 내년에 GTX 전철 개통되니까 끝까지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서 나쁜 건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더 폭락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나요? 10억 아파트 떨어져 봐야 8억이겠지. 무슨 뭐 8억이에요. 5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미 수도권은 5억, 6억 떨어진 곳들 많습니다. 이참에 여윳돈을 하나 더 사놓을까? 지금 왜 사요? 바닥에서 살 생각해야지. 2주택 다 떨어지려고? 자, 바닥 매수자들. 매수하면 일부처럼 30년간 안 오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분양, 나는 그냥 무주택을 유지해야지. 이것도 바보짓이죠. 지역마다 달라요. 이것은 지역마다. 알았어요? 이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가 찍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집은 사야 돼요. 공급은 많고 인구는 줄어서 앞으로는 안 오른다. 이것도 본인이 평생 나는 거지가 되겠소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 빠지는데 지금 사면 망하는 거지. 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50% 빠졌으면 타이밍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닥 시세에서 1억이나 올라서 그래 안 사. 바닥이 여기 있는데 올라간 거야 1억. 이게 만약 상승장이라면 사야 돼요.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자, 1억 뛰고 끝나겠어요? 5억, 10억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막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탐욕인 거예요. 내가 바닥에서 못 잡아서 안 잡겠다는 것도 탐욕에 들어가요. 자, 대출 없이 직장 근처 실거주가 좋겠다. 물론 대출 없는 것은 괜찮지만 무조건 직장 근처 실거주 이렇게 모든 걸 테두리를 이렇게 좁혀버리면 이 집값은 덜 뛰거나 안 뜁니다. 본인이 이렇게 좁혔잖아요. 테두리는 넓혀야 돼요. 자, 이제 미 3월 금리 인상 전망과 미 유럽은행 부도 위험 지표. 여기 보니까 베이비 스텝 확률이 62.0이고 동결할 가능성도 38.0. 왜냐하면 은행 때문에 그래요. 은행 파산. 만약에 미국이 동결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 좋은 거 갖고 동결을 해야지. 은행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한 걸로 동결한 것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우주가 하면 동결하겠어요. 하지만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면 미국 보세요. 주가 떨어진 거 보세요. 마이너스 5에서 8. 그리고 이 CDS 프리미엄 위험도가 101에서 116으로 올랐고 평균 89에서 109. 자, 이번에 유럽 쪽 보세요. 은행 폭락한 거 보세요. 은행주. 은행 미국은 유럽은 더 심각해요. 10%가 넘어요. 16%, 25%까지 떨어졌네. 평균 12% 떨어졌는데 77이 자 96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갭 투자 열풍으로 역풍 떨어진 전세가. 뭔 말이냐? 66.19나 됐던 게 65%로 전국 단위로 지금 전세값이 급락하고 있고 54.60인데 50.92까지 떨어졌어요. 어디가? 서울이. 서울은 이제 자기 돈이 반절이 있어야 전세 끼고 잡아요. 그런데 강남 보세요. 50.97이 41.63. 누가 갭 투자나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것도 많지만 지금 매매가도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질까요? 여기 보면 매매가 보세요. 서울 뭐 마이너스 16.6.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경기 마이너스 19.8. 지금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산도 마이너스 16.16. 대구 마이너스 18.19. 세종, 대전 엄청나네요. 광주도 지금 전국 단위로 이렇게 특히 많이 올랐던 곳들을 폭락하고 있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금 여기 23년 2월달 보여드릴게요. 조금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지금 엄청난 폭락장 아닙니까? 그리고 규모별 올라갔을 때 봤더니 자 대단지가 이렇게 많이 쪘어요. 그리고 규모가 작을수록 덜 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수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대수 작은 것들은 덜 떨어져요.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갑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보시니까 아파트 돈 꽉 쥐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잡고 있습니까? 돈을 잡고 있습니까? 집값을 계약하고 일부러 신고가를 만든 후에 장기간 끌고 가다가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세가 그들이 조작한 가짜 시세일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